공매도를 재개한 첫날인데 지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2,500선에 대해서도 하향되는 모습, 코스닥도 676선 지나가면서 양시장 모두 2%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. 더불어서 지금 외국인 투자자도 빼는 것으로 현물, 선물 다 체크되고 있거든요. 전반적인 분위기를 어떻게 일단 해석을 좀 해보면 좋을까요? 네, 오늘 공매도 재개 첫날이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가 마치 오늘 시초부터 공매도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처럼 좀 오인해서 해석을 하는 경향도 좀 있는데 일단 미국 증시의 영향들이 좀 가장 컸다고 봐요. 일단 금요일 날 좀 발표됐던 PC 지표. 이 데이터가 뭐 이 헤드라인 PC 지표가 2.5포인트 그리고 이 코어 PC 지표가 2.8이 나왔는데 이게 컨센 대비해서 0.1% 정도가 좀 상회됐고 이 부분은 오히려 이 4월부터 본격화될 이 관세가 향후에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상방 압력을 크게 상승시킬 수 있는 우려감으로 선제적으로 좀 반응하지 않았나. 그래서 미국 증시가 좀 급락하게 된 배경이 좀 됐고요. 여기 더해서 이 코스피 야간 선물 지수 한 1.3%대 급락을 좀 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락에 관련된 우려감들은 지난 주말 새 좀 확인할 수 있었고 여기 더해서는 뭐 일단 소비자 신뢰 지수가 예비치 대비해서도 좀 0.7%가 좀 내려갔어요. 이 부분은 명확하게 확인된 소비 둔화가 현실화가 좀 됐다는 거죠. 그래서 고물가에 관련된 부담 그리고 이 소비 지출이 크게 좀 둔화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감들이 이제 현실화가 좀 되는 부분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수급적인 어떤 이 투매를 좀 유발시켰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. 그리고 이번 주에 뭐 매크로 지표에 대한 발표도 좀 있지만 4월 2일 관세, 상호 관세에 관련된 어떤 최종 메시지가 좀 나올 전망이고 4월 3일에는 자동차 관세가 좀 부과가 됩니다. 그리고 4월 달에는 국내 정치 리스크가 재차적 부각될 수 있는 요인죠. 뭐 탄핵 관련된 선고가 구체화 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들이 좀 일부 나오고 있고요. 그리고 4월 2일에는 민간 고용 지표 그리고 4월 3일 노동부의 3월 고용 지표가 좀 확인된다면 여기서 시장의 컨센 대비해서 좀 하회할 것이다라는 또 예측치가 좀 나와 있기 때문에 시장은 경기 침체에 관련된 우려감들이 증시에 오늘부터 좀 크게 좀 반영하는 모습이 좀 되지 않았나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코스피가 오늘 상승 종목의 수가 월등히 좀 낮습니다. 지금 네. 57개 종목밖에 좀 되지 않고요. 코스닥의 경우에도 143개 종목을 좀 제외하면 양시장 모두 다 하락 종목의 수가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만 좀 외인의 이 현선물 매도량들은 과거의 투매 양상과는 좀 다르게 오늘 그렇게 시초에 좀 확대되는 모습은 좀 아니다라는 점 그리고 미결제 약정 건수가 28만 건에서 한 13,000건 정도 좀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대체적으로 시장의 어떤 견조한 흐름들은 어떤 투매에 관련된 우려인들보다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중립 스탠스를 좀 유지하는 추세적인 어떤 확인은 지금 현재 좀 되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. 네, 이번 주는 일정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. 오늘 공매도 재개 있고요. 이제 주 중반 가면 말씀해 주셨던 관세 이슈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. 그래서 불확실성 다 끝나고 보자라는 심리도 아무래도 작용하지 않을까 싶어서요. 큰돈이 들어오고 있는 것도 아니라서 변동성이 특히나 이번 주에 많이 있을 텐데 이에 대한 좀 대응 자세에 대해서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조언이 좀 필요할까요? 네, 일단 시장에서 이 리스크 요인들이 좀 재차 부각이 됐는데 이게 새로운 리스크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던 리스크들이죠. 그래서 관세가 좀 부과가 된다는 것이 단기적으로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은 인플레이션을 빠르게 올리기 때문에 물가에 대한 부담들. 그래서 이 부분은 매파적인 금리 정책들이 좀 조금 더 장기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과 좀 맞물리면서 이런 부분들이 증시에 좀 부담으로 좀 작용할 것이고요. 반대로 지금 소비 지출 부분이 좀 크게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들 여기 더해서 고용 시장도 냉각 기조가 재차 좀 확인이 된다면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세를 매파적으로 좀 유지할 수 있을까? 그렇다면은 완화적 기조도 어느 정도는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. 그리고 공매도에 관련된 어떤 부분들은 대차장고 상위 종목들이 오늘부터 본격적인 공매도가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오늘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좀 준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. 점진적인 어떤 수급 조정은 좀 이뤄낼 수 있는 부분들이고 여기 더해서 대체적으로 시총 상위 종목들 특히나 뭐 반도체 섹터의 경우에는 최근 한 3주간의 어떤 수급 동향들을 좀 봤을 때는 과거와 좀 다른 양상을 좀 보였고 외인의 매수 포지션도 좀 확대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
저는 오히려 오늘 시장의 전반적인 어떤 관세 리스크, 전체적인 어떤 경기 둔화에 관련된 우려감들이 재차 증시의 부담으로 좀 작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대형주 중심에 오히려 좀 줍줍의 좀 기회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어쨌든 공매도 재개한 첫날이라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궁금하시지 않을까 싶거든요. 그동안 좀 걱정 많이 했었던 조선, 방산, 로봇 쪽 본다면 일단은 에코프로 그 대차장고가 좀 늘어났던 에코프로 BM이랑 프롤은 지금 5%, 8% 굉장히 낙폭이 깊은 반면에 알테오제는 그래도 대차장고 높았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플러스권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강보합 수준.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는 지금 2% 넘게 하락하고 있어서 일단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떻게 먼저 좀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? 네, 일단 아직 뭐 공매도에 대한 대체 잔고량들은 뭐 장이 끝나고 나서 한 2거래 이후에 아, 좀 세부 데이터가 좀 나오겠지만 네. 오늘 시초의 전체적인 어떤 영향들은 공매도에 대한 영향들보다는 시장 전반적인 영향들은 사실 뭐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 이게 좀 가장 클 것 같고요. 이 당장 촉발된 이 4월 달에 이 관세 리스크가 재차적 부각됐던 부분들 이 부분이 오히려 이제 공매도의 어떤 타깃이 좀 될 수 있는 이 부분은 어떤 특정 섹터라기보다는 그렇군요. 전체 시장이 좀 작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다만 오늘 아쉬운 부분들이 2차 전지 섹터를 좀 중심으로 해서 하락폭이 좀 더 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관세 리스크가 좀 부각되는 그런 현실화 구간에서 오히려 이 자동차 섹터의 경우에 하락률이 2%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2차 전지 섹터가 뭐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에는 한 5%대 네. 그리고 지금 코스닥 안에서는 뭐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에코프로의 어떤 하락폭이 좀 더 상대적으로 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도 선별적으로 알테오젠이 뭐 그렇죠. 강보합권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뭐 HLB라든가 그 이외에 뭐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 지금 보합권 약세 기조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. 대체적으로 좀 보면 전체적인 어떤 약하죠. 바이오 섹터의 경우에도 수급이 뭐 그렇게 좀 큰 편은 크게 좀 작용한 3천당제 한 6.8%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지금 개별적인 어떤 수급 정체의 영향을 좀 가장 많이 받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 부분은 대차 잔고에 대한 증감 부분들로 인해서 공매도의 어떤 비율이 집계되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뭐 향후 한 2주 정도는 조금 더 체크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부연드리겠습니다. 네, 일단 재개 첫날 분위기 자체만으로 봤을 땐 지수는 좀 내리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데이터는 이후에 조금 더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. 오늘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, 관세 리스크에 대한 걱정이 좀 더 많이 작용하는 모습입니다. 알테오젠만 유일하게 지금 강보합 수준 지켜줍니다. 머크가 항암제, 키트루다 SC 관련해서 10월에 출시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. 이제 자연스럽게 알테오젠으로 연결이 될 거고 그럼 알테오젠 또한 이제 마일스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앉아서 돈 버는 기업으로 변할 수 있는 긍정적인 모멘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관세 이야기가 나와서요. 그러면 4월 2일에 상호관세 발표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.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4월 2일 이후에 가능하다라고 했고 오늘 아침에는 많은 국가에 20% 정도 관세 부과할 수 있다라고 굉장히 그래도 좀 세게 발언을 한 상황이거든요. 네. 지금 이 주가가 어느 정도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건지 한 번 더 흔들릴 가능성도 있는 건지 어느 쪽에 좀 더 무게추를 두세요? 관세 리스크가 현실화가 되는 그런 구간들은 재차 이게 노이즈로 좀 작용을 하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사실 관세가 부과된다고 해서 증시가 조정을 받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의 부담이 커진다는 것은 이 부분이 사실 증시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즉 위험 자산보다는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굉장히 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영향들이기 때문에 증시의 어떤 조정이 좀 빌미가 될 수 있겠고 다만 지난 집권 1기와 좀 차이점이 있다면 네. 단순하게 이 관세에 관련된 협상의 여지를 재차 좀 남겨놨던 그런 메시지와는 좀 다르게 자동차의 경우에는 뭐 영구적일 것이라는 좀 단서를 좀 달았죠. 이 부분도 모두 다 맹신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자국의 어떤 이익에 좀 부합하는 어떤 성과를 좀 이끌어낸다면 상당 부분 관세의 경우에는 저는 뭐 개진의 여지가 좀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. 이런 부분들은 유럽에 대해서 25%에 대한 추가 관세가 잠재적으로 좀 보류가 됐고 이 부분은 다른 부분들에 관련된 협상이 좀 재차 진행되는 구간에서 완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좀 더 고려를 해본다면 이번에 뭐 4월 2일에 관련된 상호관세 부분도 역시나 20%에 관련된 이 관세 부과율을 좀 제시를 했지만
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그 이후에 좀 언급한다는 부분들에 대한 맞아요. 여지를 남겼다는 점. 그래서 저는 재차 뭐 협상 테이블을 통해서 충분히 개정 요건을 좀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. 최근에 지금 뭐 캐나다와 멕시코의 이 추가 관세 부분에 관련해서도 일부 멕시코에서 생산 중인 자동차 부품의 맞아요, 경우에는 맞아요. USMCA라는 이 북미 자유무역 협정이 있죠. 이게 재차 나프타 협정을 좀 깨고 난 이후에 두 번째로 좀 체결된 조항이고 이거는 집권 1기 때 좀 체결된 개정안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번 2기 때는 새로운 형태의 개정안으로 수정이 좀 된다면 전체적으로 이 관세 리스크가 좀 크게 완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재는 과거 양상과 동일한 과도기를 좀 지나고 있는 구간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. 그렇죠. 협상은 4월 2일 이후에 가능하다라는 코멘트를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한테 남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체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.